현역가왕 2탑 5결승 진출자 공개. 최고의 MVP는 누가 될 것인가? 현역가왕 2분가 갈수록 불타오르는 시청자들의 무한 관심과 고퀄리티 무대들을 쏟아내는 현역들의 열정에 힘입어 당초 예정됐던 12회에서 13회로 한 회 연장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지난 11회 최고 시청률 14.1%, 전국 13.1%로 10회에 이어 2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데 이어 3주 연속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TVOTT 검색 반응 1위. OTT 콘텐츠 통합 검색 플랫폼 키노라이츠가 발표한 통합 콘텐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11회에서는 준결승전 종료 후 결승전에 진출한 10인이 공개돼 화제를 일으켰던 상황. 신승태의 네 박자, 박서진의 가버린 사랑, 그리고 강문경 신승태환 이진의 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의 녹의 결승. 진출 발표 순간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서 이틀 내내 긴이급 동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등극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준결승전 MVP이자 10회, 11회 2회 연속 최고의 1분의 주인공인 강문경은 무대 영상 총합 1,475만 회를 돌파해 최고 시청률의 남자에 이어 최고 조회수 남자의 타이틀을 얻고 있다. 1회 옛날 애인과 4회 물레방아 도는데 등 200만 회가 넘는 영상을 2개나 배출한 강문경이 준결승전 MVP 기세를 결승전에도 이어갈지 궁금증을 높인다. 가버린 사랑으로 긴 이 급 동에 올랐던 박서진은 영상 총합 1,028만 회를 돌파했다. 박서진은 3회 광대 영상이 389만 회로 단일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 8회에서 선보인 꽃순이를 아시나요가 149만 회를 얻어 조회수 총합 2위를 달리고 있다. 위기를 딛고 일어선 박서진이 상승세를 지킬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통 트롯 승부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진혜성은 총합 조회수 999만 회를 돌파하며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진혜성은 224만 회를 돌파한 4회 연락선을 비롯해 2회 사랑반 눈물반, 6회 상사화, 8회 굴며 해진 부산항, 10회 불지 마라 가야금아 등 100만 회를 돌파한 영상만 5개를 보유하고 있다. RB 트롯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환희는 1회 무정 브루스, 4회 미워도 다시 한번 등이 100만 회를 돌파하면서 총합 717만 회를 차지. 쌓여가는 화력을 입증하고 있다. 환희가 다양한 무대에서도 빛나는 명품 보컬의 이름값을 지속하고 있다. 610만 회를 돌파한 뮤트롯 신사의 녹은 댄스 트롯인 3회 다모르 파티, 발라드 트롯을 재해석한 2회 진정 난 몰랐었네, 6회 낭만에 대하여 등 발라드 트롯과 댄스 트롯 영상에서 골고루 100만 회를 돌파했다. 현역가왕 2 제작진은 한일가왕전에 출전할 탑 7에 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역들에게 쏟아지는 시청자들의 응원과 상승세를 탄 시청률과 화제성에 힘입어 고심 끝에 1회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한 회가 더 연장된 만큼 결승전에 오른 현역들의 다양한 매력이 담긴 비하인드 영상과 완성도 높은 무대들이 풍성하게 펼쳐질 것이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 한편 지난 11일 방송된 현역가왕 2 준결승전에서 최수호는 국악 전공의 강점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며 결승에 극적으로 진출했다. 그는 1928년 발표된 이에리수의 황성의 터를 선곡해 애절한 감성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이 어게인 TV 이혼 숙녀 캠프 탁구 부부. 가사조사 충격, 문제 없는 아내, 사연의 눈물. 전날 13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에서는 탁구 부부의 심층 가사조사부터 심리극 치료까지가 전파를 탔다. 이날 탁구 부부 조윤희, 김현탁의 심층 가사조사가 시작됐다.
남편은 자네가 아기를 보라 그러면 TV를 보고 휴대폰을 봐요. 한 두세 개월 쉬고 있어요. 라고 말해 다들 탄식했다. 아내는 자기 그만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열흘만 쉬겠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해놓고 저렇게 쉬는 거예요? 제가 갑상선 환자예요. 그런데도 안 도와줘요 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이어 아내는 근데 저희 아기는 축복이거든요. 저 병원에서 자궁 드러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자궁 근종이 심해서. 그러고 나서 진짜 축복처럼 온 아이예요? 복덩이 같은 애예요 라며 어렵게 얻은 아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아내는 아기가 태어나고부터 제가 독박육아 했고요. 나는 이 집의 노예 같아요 라고 하소연했다. 서장훈은 나는 이 부부가 오히려 세 부부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본다. 진주 씨는 본인 남편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라고 걱정 아내에게 물었고, 걱정 아내는 저는 남편이 진짜 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라고 답했다. 그리고 19 아내고 탁구 남편을 거절했다. 남편 측 영상에서 아내의 문제점이 안 나갈 수 있다는 제작진의 남편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할 게 없어요. 잘못한 건 많은데 잘한 건 없으니까. 아내는 쌓인 게 있어서 80%는 되지 않을까? 그만큼 제가 부족한 게 많다. 제가 박이면 그런 생각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혼 숙녀 캠프 최초로 아내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남편 측 영상이 끝났다. 탁구 남편이 지나친 인심으로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서 남에게 비싼 물건을 선물하고 아는 형의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주고 요금까지 내주고 있다는 상황에 모두가 경악했다. 하지만 남편은 솔직히 얼마 안 되는 돈이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니잖아요. 라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쓸데없는 물건 사재기까지 하는 탁구 남편에 모두가 경악했다. 박하선은 지분도 치료받으셔야겠다. 중독 치료라고 말했다. 진태현은 지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저걸 싼 돈이 있으면 아기걸 사는 게 정상이라고 라며 다른 아내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연애한 지 한두 달 만에 대출을 받아 남편의 빚을 갚아줬다는 아내의 서장훈은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대출로 돈을 빌려준 용기. 지팔직권의 유구한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미쳤었던 것 같다. 이번만 도와줄게 하고 도와준 것 같다. 내 팔자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저는 제 팔자 제가 꼰 거 알고 있어요. 라며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했다. 아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서류 얘기하면서 얘기하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얘기하자고 아버님한테 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이 대답을 피했다. 아내는 다버님은 재산이 있으니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대요 라고 말했고 서장훈은 있는 구석이 있구먼 보니까 라고 말했다. 아내는 다버님이 저는 믿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친정 아버지처럼 해주겠다고. 힘들면 자기한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분유값 있나 하고 물어보셨다. 저는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도와주세요 했다 라고 말했고 남편은 제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아빠예요. 이 나이 먹도록 아빠랑 대화하면 울먹인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 문제로 사고를 몇 번 쳐가지고 나이 먹고 돈 가지고 사고 쳤다고 하면 신임을 잃을까봐 라고 말했다. 탁구 안에는 아기도 있으니까 남편이 조금만 바꿔줬으면 좋겠다. 바꿔주면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더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탁구 남편은 내가 죽일 놈이구나.
많이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다. 말없이 그냥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라며 눈물을 흘렸다. 서장훈은 진짜 본인과 가족에게 도움 안 되는 일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여우가 없는데 아내의 저 눈물을 뒤로 하고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다. 인생이 남는 것 없이 망가질 거다. 참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틀림없이 라며 탁구 남편에게 경고했다. 심리상담가 2호선은 탁구 남편에게 자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아내의 우울감 대비 남편이 너무 해맑아요. 아내의 우울을 아는 사람치고는 너무 해맑다는 거다. 혀로만 얘기하는 거고 감각으로 느끼지 않는다. 불안도 굉장히 높은데 자기 팔자가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한다. 조금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여인은 지금 살아있기가 어려운 여자다. 우울감도 굉장히 심하고 자살 생각도 굉장히 많다. 우울에 빠져서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탁구 남편은 그건 몰랐어요. 그거는 이 정도까지 힘들어 했었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라며 충격받았다. 이후 2호선은 탁구 아내에게 자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에요 라고 말했고 탁구 아내는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크면서 솔직히 부모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고 컸기 때문에 물론 할머니가 저를 애지중지하게 키워주셨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왜냐? 저의 부모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내 부모라는 존재한데 우리 윤이 잘했어. 우리 윤이 최고다 그걸 원했었거든요 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이어 탁구 아내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없었으면 그러면 나도 안 불행했고 아이한테도 이 영향을 안 주지 않았을까? 그냥 죽고 싶었어요 라며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로 인해서 불행할 순 없잖아요. 내 엄마가 나를 안 키웠으니 얘만큼은 엄마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라고 버티는 이유가 아이라고 말했다. 상담 이후 탁구 남편은 이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근데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니까. 나만 아니면 내가 독하게 마음 먹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라며 자책감으로 이혼하고 싶어졌다고 말해 아내가 충격받았다. 심리극 치료가 시작되고 탁구 아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 털어놨다. 탁구 아내는 엄마 아빠에 대한 건 아직도 응어리가 있는 상태가. 나를 힘들게 한 존재. 그래서 아예 연락을 끊었다라고 말했다. 탁구 아내는 난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탁구 남편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을 한 거지? 내가 한 말을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라며 아내에게 이혼 의사가 생겼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반성했다.